네, 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종착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엔벤골드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와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희 이 새롭게 버스 탑승해 보기 전에 기존 버스 점검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지난 화요일에 담았던 LG 이노텍입니다. 당시에 승객분들 많이 안 타셨던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벌써 1차 목표가 터치 목전까지 왔습니다. 맞습니다. 8.6% 사실 LG 이노텍 같은 좀 대형주가 좀 하루 이틀 만에 거의 한 1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와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는 사실 삼성전기를 말씀드렸고 이틀 전에는 제가 LG 이노텍을 말씀드렸잖아요. 두 종목 다 사실은 지금 그 기업을 대표하는 피지컬 AI 최대 수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통점이 많긴 한데,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또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LG 이노텍이 2027년도에 양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유리기판 관련된 본격적인 기술 경쟁과 또 그리고 양산 시기가 조금은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데, 결국 LG 이노텍의 카메라 모듈이 결국 모바일을 넘어서서 비모바일 부분, 특히 피지컬 AI 쪽에 가장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하면서 결국 LG 그룹도 지금 피지컬 AI 집중하고 있는데, 결국 센서는 결국 대부분은 LG 이노텍이 책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현대향 로봇주들이 어제 전일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오늘 장초반 에도 정말 강했잖아요. 그런 점을 본다고 했을 때 LG 이노텍은 원래 보선 다이맥스와 지금 이제 피지컬 AI의 핵심 눈이 될 수 있는 카메라 모듈을 또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쩌면 또 LG 이노텍이 LG는 당연하지만 또 현대향 관련된 최대 수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 또 테슬라향 옵티머스 로봇뿐만 아니라 또 로봇택시, 그리고 피규어 AI에도 또 이제 그 센서를 공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 한 8% 살짝 올라왔지만 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점에서 바로 2차 목표가 상향 설정을 해보면 32만 원으로 2차 목표가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도 26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이노텍 이제 1차 목표가 터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차 라인 그리고 손절 라인도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또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또 화요일로 거슬러 봐야 될 것 같은데 리뷰 도와주셨던 한국 PIM입니다. 오늘 장중 2차 목표가 또 바로 터치를 했는데 3차까지 쭉 달려볼까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12월 내내 로봇을 정말 많이 강조해드렸고, CES 일주일 전부터는 이젠 정말 진짜 수혜 기업들, 피지컬 AI의 실질적인 수혜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말씀드렸던 한국 PIM 같은 경우는 로봇 손 관련해서 지금 핵심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로봇 손을 정밀하게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초정밀 제조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이 마이크로 금속 분말 사출 성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이 한국 PIM이다 보니까 결국 작년에도 사실 이제 로봇 기업들 중에 특히 이제 코스닥 증시에서 지금 이제 템버거를 기록한 기업이 딱 3기업인데, 그중에 로보티지와 원익홀딩스, 로봇 손 기업들이 거의 14배, 20배 이상 상승 흐름이 나뒀잖아요. 그래서 키맞추기 어떤 일환으로 인해서도 한국 PIM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15% 정도의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2차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6만 1,000원을 가볍게 돌파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차 목표가 6만 9,0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 익절가도 5만 5,600원,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PIM 3차까지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격 전략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새로운 버스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버스 어떤 노선으로 달려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버스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빨간 버스, 광역버스를 타고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 장세답게 계속해서 빨간 버스 태워주고 계신데요. 저희 오늘도 대형주 버스 타고 든든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어떤 마을로 떠날까요? 네, 우리가 CES에서도 확인했듯이 올해도 역시나 이제 AI의 순환매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실적이 뒷받침되는 AI 주 안에서 선별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돼서 AI 마을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AI 마을이 있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마을을 지나서 오늘은 AI 인프라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AI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AI 인프라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어떤 버스 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298040.
효성중공업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98040 버스, 효성중공업 버스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승객분들 계실까요? 네, 문의. 아우. 아무도 안 타셨어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수입버스의 효자 종목이었고 네.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수익을 챙겨줬던 기업인데 SK하이닉스가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잖아요.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 오늘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결국 이제 AI 칩 그리고 메모리 쇼티지에 대한 우려감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대장주인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가 가듯이 결국 변압기 쇼티지 사태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한 또 M7 수장들도 AI 칩보다 그리고 전력 인프라 그리고 특히 전기가 가장 지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결국 이제 변압기 쇼티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본격적인 증설과 그리고 또 이제 공장 신설을 이어가고 있었었는데 효성중공업뿐만 아니라 LS 일렉트릭 그리고 HW 일렉트릭 그리고 미국 현지에 있는 변압기 3사가 공격적인 증설을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실적에 반영되는 해가 바로 이제 올해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4분기는 이제 계절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나와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수준의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2026년부터의 어떤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고압 변압기 관련된 공급 부족이 아직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북미 시장 매출이 한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멤피스 공장의 공격적인 증설이 반영되는 게 올해부터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결국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다음 차례는 저는 전력 인프라 그 안에서도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돼서 효성중공업 들고 왔고 이미 지금 이제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다 지금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최근 AI 거품론으로 충분한 주가 조정도 나와줬다라고 좀 판단돼서 오늘 효성중공업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효성중공업 저희 탑픽 종목으로 또 꼽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최근에 횡보가 계속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언제 돌파될까 좀 궁금한데요. 오히려 사실 가격적으로 충분하게 한 250만 원까지 갔던 효성중공업이 최근에 한 150만 후반대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전 충분한 가격 조정은 나와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계속해서 좀 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낙폭의 최소 절반 정도만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목표 수익은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203만 원을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57만 원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조정이 나왔다라고 또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 라인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번에는 두 번째 버스 바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노선 탑승해 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는 최근에는 잘 운행하지 않은 버스이기도 한데요. 이제 초록버스, 마을버스를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대형 버스 탑승 마쳤으니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가볍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마을로 떠날까요? 최근에 지금 피지컬 AI의 어떤 센서, 눈마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초음파 센서 마을을 지나서 카메라, 라이다 마을 외에 저는 레이더 마을로 오랜만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안에서도 레이더 마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몇 번 버스 타고 갈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버스 번호는요. 바로 424960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더 마을 안에서 424960 버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승객분들 열어볼게요. 네. 네, 벌써부터 정말 꽉 차 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라이다로는 SOS랩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고 최근에 큰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현대향 또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수혜 기업으로 부각되면서 강력한 시세가 분출되고 또 그리고 현대차가 2대주로 있는 슈어소프텍 같은 기업도 큰 시세가 분출됐고요. 또 카메라 모듈 조립 장비와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퓨런티어도 최근 강한 매수가 유입됐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또 피지컬 AI의 또 이제 눈 센서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센서, 특히 4D 이미지 레이더 센서를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라이다보다 가격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나 눈
또 안개, 악천후 같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시야 확보에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또 이제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라이다, 레이더를 작용하면서 지금 이제 기술 시연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결국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피지컬 AI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있어서 레이더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 지금 안두릴이라는 드론, 국방 드론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도 직접적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4D 이미지 레이더 센서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안두릴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와 함께 미국의 어떤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도 지금 증액하겠다라고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들에 지금 이제 미국의 또 국방 업체들 또 그리고 방위산업 업체들에게 결국 자사주 매입하지 말고 배당 주지 말라. 그 돈으로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이어가라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테슬라에 인캐빈 센서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고요. 또 아마존 프레임에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4D 이미지 레이더 센서를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LG노텍이 또 3자 배정에 작년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LG노텍이 지분을 한 4.9%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이제 라이다라든지 카메라 모듈 기업들 대비해서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점에서 올해 피지컬 AI 시대의 어떤 원년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답변 좀 선정해봤습니다. 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지금 오늘 길게 음봉 한 5%까지 빠졌다가 거의 회복이 됐는데 네. 흐름을 봤을 때 변동성이 좀 큰 게 살짝 걱정되거든요.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스몰캡 기업들 특성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뭐 퓨런티어도 SOS랩 그리고 또 이제 뭐 슈어소프테크 같은 기업들도 스몰캡 기업이고 변동성이 크지만 충분히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기간 조정이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의 눈 또 센서 기업들 중에서 아직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돼서 충분히 지금은 하방보다는 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오늘 탑픽점으로 선정해봤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 부근에서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8,96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6,92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버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가격 전략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이후에 4시에 무료 방송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네. 내용 이야기해 주실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뭐 CES 행사 이후가 본격적인 이제 피지컬 AI의 시대가 이제 개막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종목에 이제 섹터가 아니라 종목에 집중할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핵심 종목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방산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K방산주 안에서 우리가 올해 시장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K방산 탑픽 종목 딱 한 종목을 또 찝어드릴 거니까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엠뱅고즈 사이트와 너티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4시에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